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종정 성파대종사의 선예특별전 코스모스 현장을 찾아 불교 미술의 정수를 체험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서울조계사와 봉은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자녀들의 합격과 좋은 성과를 염원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당에서 직접 학부모들과 만나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대강백으로 존경받는 여천 무비 스님이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를 한데 모은 전집 화중연화를 출간했습니다. 무비 스님은 사람이 곧 부처라는 인불사상이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슴 아픈 기억인 제주 4.3 사건의 슬픔을 보듬고 이념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제주 지역 불자들이 당시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화해와 상생을 발언했습니다. 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공간이 서울 중림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을 열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종정 성파대종사의 선예특별전 코스모스 현장을 찾아 불교 미술의 정수를 체험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옷을 칠하고 또 칠해서 만든 칠흑같이 어두운 방. 무심하게 선 기둥들 사이로 두 스님이 섰습니다. 옷 표면에 번들거리는 희미한 불빛만 스님들을 비추는 가운데 예술가이자 수행가로서 한평생 천착해온 옷의 의미가 설해집니다. 스님이 어떻게 해서 오칠을 하게 됐느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오칠 문화가 95%가 불교 문화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회도 잊어버리고 성가의 법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정예야 성파 대종사의 특별 선예전 코스모스 전시가 진행 중인 예술의 전당을 찾은 자리. 과거 절에서는 불상 개금부터 주장자와 바루 등 사찰 내 대부분의 도구는 칠기라며 성파 대종사는 오칠 문화가 곧 불교 문화임을 강조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찬찬히 작품을 들여다보고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배구백, 희고 또 희다. 그래서 비우고 또 비울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작품 앞에서도 본래 면목이 희다 이거라. 어떤 거든지 다 비치는 거라. 나는 거울과 같아가지고 거울은 깨끗한 것도 비치고 추저운 것도 비치고 다 비치잖아. 청강유수, 청강원처럼. 태백을 보통 그렇게 뜻을 표현하거든요. 태백은.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가나선의 토대를 둔 선명상의 대중화에 종단 역량이 결집하는 가운데 선이라 쓰인 작품 앞에서 두 스님의 발길이 함께 멈췄습니다. 선자가 저렇게 참선이 본래 참선 그야말로 조사선이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모든 작품을 감상한 진우 스님은 큰 감동을 표하며 불교 전통 문화의 한 축을 이루어온 옷과 관련된 학술 대회와 세미나 등을 내년에 직접 주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칠 문화가 그동안 불교 문화로 인식되지 못했던 점 등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학술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양의 피카소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 종정예화의 예술 세계와 그리고 옷에 대한 그러한 우리 불교도들의 인식도 좀 새롭게 해야 되겠고, 종정예화와 총무원장 스님이 함께한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한국 불교 문화를 대내외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불교계 언론들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서로의 통찰을 말씀을 나눌 때 저는 한국 불교 문화의 힘과 웅비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BBS 불교 방송은 최선을 다해 우리 성파 종정예하의 작품 세계와 대한민국 불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기원의 옷을 주제로 펼쳐진 드높은 수행과 예술 세계 속에서 종정예와 총무원장 스님이 함께한 현장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서울조계사와 봉은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자녀들의 합격과 좋은 성과를 염원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당에서 직접 학부모들과 만나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 전 앞 학부모들의 간절함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수능시험 시작과 함께 종료종이 울릴 때까지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종일 이어지는 기도. 수능 잘 보기를 바라고 실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죠. 평소 실력대로 그렇게 편하게 보러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는 자녀들을 응원하는 학부모들로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수험생의 사진이나 소지품을 앞에 둔 채 마음만은 함께하며 학부모들도 오늘만큼은 한 배 한 배를 올리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모두의 염원이 모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학부모들과 함께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매일같이 108배를 올렸던 스님은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모두에게 깨달음의 상징 문수보살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기 때문에 문수보살님께서 지혜 보살님인데 우리 스님들도 공부하다가 좀 막히거나 좀 힘이 들거나 그러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받아서 부모 여러분께서 정성된 그러한 마음으로 공시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되는 오후 영어 듣기 평가 때는 합격을 염원하는 목탁 소리와 종소리도 잦아들었지만 수험생 자녀를 향한 정성스런 기도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학부모와 수험생 모두 편안한 마음을 갖길 바란다며 긴장과 번뇌를 줄이는 명상과 기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불안하고 수험생들이 불안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 안정된 마음, 기도에서 안정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에게, 여러분들 따님에게, 수험생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번 수능을 치른 52만 수험생 모두가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다 1년 동안 공부한 거 열심히 좋은 성과 내고 아울러 저희 아이도 소원 성취하길 바랍니다. 비 내린 수능 시험일 학부모들의 간절함은 늦가을 사찰의 한기를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지난 8일 원적에 든 대궁당 종상대종사의 49제 초제가 어제 불국사 무설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초제에는 문도 대표 성행스님과 문도스님들을 비롯해 불국사원로 덕민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호계원장 보광스님, 동화사 회주 능종스님, BBS 대구 불교방송사장 영송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해 금강경 왕생 장엄연부를 합송하며 스님의 왕생극락과 속환사발을 기원했습니다. 덕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월산대선사의 선풍을 이어 문도들이 화합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중생 성불하는 도량이 돼야 한다고 설했고, 보광 스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회고했습니다. 저희 대구문도회가 가시 깊이 새기고 유죄를 잘 받들어서 운중, 사형사제 화합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불구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대궁당 종상대종사의 이제는 오는 21일 경주 기림사에서 거행되며 49제 막제는 다음 달 26일 불국사에서 엄수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제21회 대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출가부문 특별상은 부산 홍법사 주지이자 사단법인 한나라문화재단 이사장 심산스님을, 제가부문 장려상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인 사단법인 참술의 배광식 이사장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별정진상은 인도 다람살라 체니다창 무종파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 심근스님과 독일 함부르크대 인도 티베트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운산스님이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상하는 특별정진상 부문은 해외 대학이나 수행센터에서 정진하는 조계종 소속 스님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2명에게 각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 최고의 대강백으로 존경받는 여천 무비스님이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를 한데 모은 전집 화중연화를 출간했습니다. 무비스님은 사람이 곧 부처라는 인불사상이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가 후 평생을 경전 연구에 매진해온 무비스님. 불교계의 드물게 선과 교 두 가지를 모두 겸수한 스님으로 꼽히는 만큼 지금까지 스님이 펴낸 저서도 120여 권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화엄경 강설과 공절을 제외한 33권의 모든 저서를 한데 모은 무비스님의 전집 화중연화가 출간됐습니다. 화중연화는 불꽃 속의 연꽃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며 헤쳐나가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 불법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무비스님 평생의 공부가 한 곳에 모인 최종판인 만큼 스님이 느끼는 감회도 남다릅니다. 엊그저께도 누가 그걸 물었어. 그래서 나는 이 책이 도착한 날, 그날 저녁에 이 책을 안고 잘 거다. 그겁니다. 그게 소감입니다. 이 책을 안고 잘 거다. 25권으로 재구성된 화중연화는 예볼문부터 시작해 금강경, 임재록, 직지, 신신명 등 불교의 기초부터 선사의 어록에 이르기까지 그 깊이와 난이도도 다양합니다. 무비스님은 공부하지 않는 불교계의 현실을 지적하고 후학들에게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대체 공부를 안 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보물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그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와르르 쏟아지는데 이 훌륭한 다이아몬드를 주워 담으려고 안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참 안타깝고 그래요. 무비스님은 특히 험악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열쇠는 바로 인불사상이 있다며 나와 남을 서로 존중하고 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 이선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내용에 있어서는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해 준다면은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좀 그렇게 험악하지 않고 서로 위하는 사회, 서로 받들어 섬기고 하는 그런 그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한편 무비스님의 전집 출간 봉정법회는 오는 23일 범어사 보제로에서 공행됩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경북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청장년 명상 힐링 캠프를 열고 선명상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명상 힐링 캠프 입소 법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장년 50여 명과 1일 명상 힐링 캠프에 참가한 문경 시민 80여 명이 함께했고 청장년 참가자들은 7박 8일간 부처님의 성불 수행인 안반선과 화두를 잡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간화선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설법이 있는 곳에 가시고 또 이제 수행법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부처님의 가치 있는 삶으로 좀 이렇게 변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전국선원수자회 선문화복지재단은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유일의 불교독립학교법인 정광학원 구성원들이 5개를 받고 참된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11일 교내 룸비니관 금강계단에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7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8년 정광중 고등학교 수계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연비 의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5개를 수지하고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불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다짐했고 수계증과 함께 문화상품권 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슴 아픈 기억인 제주 4.3 사건의 슬픔을 보듬고 이념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제주 지역 불자들이 당시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화해와 상생을 발언했습니다. 제주 불자들은 4.3 사건 당시 상처 입은 지역 사찰과 연계한 4.3 순례길 탐방을 함께했습니다.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 불자들이 위령비 앞에서 헌화와 추모의 잔을 올리고 영령들이 속세의 원한을 끊고 아미타 부처님 품 안에서 극락왕생하길 기원했습니다. 76년 전 제주 4.3 사건 당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던 대표 마을인 하기리 주민들이 조성한 영무원. 4.3 희생자의 애국지사와 호국 영령을 함께 모신 영무원에서 순례자들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발언을 담은 비문을 함께 낭송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빅도를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앞서 순례자들은 토벌대에 의해 대웅정과 요사체 등이 모두 헐리고 주지 고정선 스님이 총살당한 원천사의 후대 사찰인 대원정사로 순례 여정을 떠났습니다. 원천사의 후신인 대원정사의 주지 보각일조 스님으로부터 4.3 당시 고정선 스님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원천사에서 경위사에 갔다 이러니까 와서 고정선 스님 보고 이 고인수를 내놔라. 그리고 행방을 말해라. 난 모르겠다고. 왔다 간 건 틀림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그냥 총살을 해버렸어. 제주 불자들은 이어 두 번째 순례지로 4.3 당시 법당과 요사체가 토벌대에 의해 파손됐던 남원읍 성광사를 찾았습니다. 이와 함께 4.3 당시 의기리 전투에서 군인들에 의해 숨진 무장대의 집단 매장지 송령이골에서 현장 위령제를 올리고 무장대와 내통한 혐의로 주민들이 집단 학살당한 현희 합장묘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깊은 곳에 우리 자비구세를 실천하고 있는 이런 불자들이 모여서 어두운 곳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위무하고 우리 의지를 다져서 더 좋은 대동세상을 일구어 나가는데 힘합시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는 화해와 상생의 4.3 순례를 회양하면서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기행 소감문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BBS 불교 방송을 통해 캠페인으로 제작, 전국으로 송출되며 4.3 전국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37년 동안 매주 군법당 후원 봉사를 펼쳐온 대전 구암사 주지 북천 스님이 군법당을 직접 찾아 장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군 제32사단 군법당 호국대원사는 10일 대전 구암사 북천 스님을 초청해 일요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 행복해지는 첫 번째 문, 바로 보시오. 내 걸 내놓는 거예요. 내 걸 내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는다. 그래 육바라면의 첫째가 보시바랍니다. 북천 스님은 지난 1987년 32사단 국수공양 이후 대전 현충원에서는 매일 국수나눔 봉사활동을 16년째 펼치는 등
이 시대의 원력보살로 불리고 있고 군종교구는 오는 26일 군생의 날에 북천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공간이 서울 중림 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중림 종합사회복지관은 어제 미래복합문화공간인 놀라운드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체험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발맞춰서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세대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한 공간입니다. 중림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는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와 4족 보행 로봇, 드론 축구를 선보였고 5층 프로그램실에서는 AI 마음 상담소와 가상현실, VR 체험, 미니 로봇 축구,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활쏘기와 모션인식 게임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새를 쫓아다니면서 쏘는데 명중하니까 아주 그냥 짜릿하네요. 저희 집이 활 만드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상으로 11월 1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